자, 이번에는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이에요. 앞에서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를 따졌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예요. 이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요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일상에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또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요. 피스톤이 있고요. 온도 조절 장치 밑에 있고요. 이건 온도 조절 장치예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온도 조절 장치 다이얼을 돌리지 않아요. 이건 고정돼 있어요.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열은 없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예요. 위에다가 이렇게 물체를 올려놔요. 물체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물체를 덜어내거나 또는 새로운 물체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피스톤을 누르는 압력이 변화하게 되죠. 물체를 더 넣으면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부피는 줄어들겠죠. 피스톤은 아래로 내려갈 거고, 놓여있던 물체를 덜어내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줄어드니까 이 피스톤은 위쪽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압력이 늘어나면 부피는 감소할 것이고,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는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즉, 부피와 압력, 부피가 커지면 반대로 압력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압력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면 외부에서 압력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됐죠? 그래서 이 기체의 가해진 압력과 부피와의 곱, 이 압력과 부피와의 곱은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내요. 하나가 늘면 하나는 줄어들고 하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요. 이 일정하다는 얘기는요, 처음 압력과 그거에 해당하는 부피의 곱은 나중 압력과 그거에 해당하는 부피의 곱하고 언제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값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어떻게 구분할까요?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온도가.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할 때 보온, 샤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고요.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해요. 그때의 관계예요. 그때의 기체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부피와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니까 부피하고 온도와의 관계.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부피하고 압력과의 관계. 되셨죠? 자, 그럼 보일 샤를의 법칙은 뭘까?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해 놓은 거. 즉, 이거를 이상기체의 법칙이라고 해요. 앞서서 이상기체라는 거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고 보일-샤를의 법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기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보일-샤를의 법칙이 바로 이상기체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273.15켈빈일 때 온도를 TI라고 하고 초기 온도, 그때 압력을 초기 압력, 그 다음에 그때의 부피를 VR라고 초기 부피라고 해봅시다. 먼저 이거를 그래프상으로 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쪽을 온도라고 해볼까요? 온도. 이쪽을 압력. P라고 할게요. 자, 처음 온도 TI일 때, 요거 TI일 때, 그때 이 부피를 VI라고 해봅시다. 기체의 부피를. 그때의 압력을 P 초기 압력. 온도가 T, 처음 온도일 때, T 이니셜, 처음 온도일 때 압력을 초기 압력, 그때 가지는 부피를 초기 부피, 처음 부피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온도가 TA로 올라가요. TA로 올라가면요, 압력은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올려요. 무슨 법칙이죠? 샤를의 법칙이죠. 압력이 일정하게 하고, 그러면 요게 이렇게 변할 거란 말이에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압력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온도가 TA를 냈어요. 그때의 부피를 VA라고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요. 압력을 높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자, 이때의 압력을 PF, 그 다음에 부피를 VF라고 할게요. 즉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샤를의 법칙이죠. 압력 일정할 때. 이렇게 된 건 뭐예요? 보일러 법칙이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럼 먼저 TI에서 TA로, 즉 초기 상태에서 처음 온도에서 자, TA로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샤를의 법칙이죠. 그러면 온도가 TI에서 TA로 됐어요. 이때 P는 일정. 샤를의 법칙이에요. 그럼 샤를의 법칙 적용시켜보세요. 부피하고 온도의 관계죠? 그럼 VI 나누기 TI는 뭐와 같아요? VA 나누기 TA. 요거랑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압력을 P 이니셜에서 P 파이널로 올렸어요. 이때 뭐가 일정해요? T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해요. 무슨 법칙이에요? 보일러 법칙이죠. 보일러 법칙 관계를 써보세요. 보일러 법칙. 자, 그럼 여기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T가 일정하니까 압력이 얼마예요? 이때 압력을 PA라고 하면 PA는 PI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쓸게요. 요거는 PA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PA, 보일러 법칙 씁니다. 요거. VA는 마지막 요거 된 거 PA, V, 파이널. 그렇죠? 근데 이게 PA가 아니라 요거죠. PF, 요거예요. PF, VF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됐죠?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 요거랑과의 관계를 따지면 돼요. VI 나누기 TI는 VA가 뭐예요? PA분의 요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VA는 PA분의 요거예요. PF, VF 나누기 PA. 그 다음에 TA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TA는 뭐하고 같아요? TA는 요때의 온도 TF하고 똑같죠? TA가 바로 TF란 말이에요. 요거는 TF랑 같고요. PA는 뭐랑 같아요? PA는 P 이니셜 처음과 같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쓰면 VI 나누기 TI는 TF 분의 P 처음 분의 P 파이널 V 파이널이에요. 요거 하면은 PI TF 분의 PF VF 나와요.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요. 왼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요? P 이니셜 V 이니셜. 그
그 다음에 T 이니셜. 요거는 TF 분의 P, F, 그 다음에 V, F. 이렇게 나와요. 즉, 무슨 얘기예요? 처음 상태, 마지막 상태가 언제 똑같다는 얘기죠. 비율값이. 즉, 일정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PV 나누기 T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일정이요. 그러면 T를 오른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PV 이퀄 어떤 일정한 값 곱하기 T가 되죠. 그럼 이 일정한 값이 바로 뭐냐? 이 일정한 값이 바로 요거란 얘기예요. 기체상수에다가 몰수 곱한 거.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 PV 이퀄 nRT가 나온 겁니다. 됐죠? 즉, 요게 일정하다는 거, 이게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이 R이 바로 뭐냐? 기체상수, 리드베르크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기체상수고, 그 다음에 N은 몰수라고 그랬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요거를 볼츠만 상수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변환이 되나? PV 이퀄 nRT에서 이 볼츠만 상수 K 이 볼츠만 상수로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K는 요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값이 볼츠만 상수예요. 기체 상수 값은 책에서 주어졌죠. 이건 상수값 주어진 겁니다. 8.31 곱하기 8.31 주울 퍼 몰 켈빈. 그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몰 분의 1. 자, 요거를 나눠요. 그러면은 볼츠만 상수 얼마 나오냐면 약 1.3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주울 퍼 켈빈이 돼요. 이게 볼츠만 상수예요. 됐죠? 자, 그러면 변환시켜 봅시다. K는 NA분의 R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아보가드로 수죠. 됐죠?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몰수를 곱한 게 전체 개수라고 그랬죠. N. 따라서 아보가드로 수는 전체 개수를 N을 몰수로 나누면 돼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n분의 라지 n 분의 r 나와요. 이거는 라지 n분의 n 곱하기 r 나와요. 자, 그럼 nr 요거 나왔죠. 요거 nr. 그러면 nr은 뭐란 얘기예요? 전체 개수 곱하기 볼츠만 상수.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PV 이퀄 nRT가 어떻게 변형이 돼요? nR이 이거니까 PV 이퀄 라지 n KT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식과 nRT와 NKT, 라지 NKT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몰수를 포함하느냐? 분자수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기체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몰수를 포함하면은 기체상태 방정식이 nRT가 되지만 분자수를 포함하면 PV 이퀄 분자수 곱하기 볼츠만 상수 T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는요. PV 나누기 T는 N 몰수 곱하기 기체상수 값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PV 나누기 T가 뭐예요? 전체 기체 분자수 곱하기 볼츠만 상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상수값, 이것도 상수값, 일정한 값 나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PV 나누기 T, 요거는 일정하다고 하는
보일-샤르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다루는 거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상기체에 의해서 행해진 일, 온도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에서 행해진 일이 있어요. 자, 온도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부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개수 하나만 해야 되죠? 콘스트 템퍼레처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이상기체가 하는 일이요. 온도가 일정할 때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하는 거는요, 부피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부피가 감소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피가 증가하는 거,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온이에요. 등온이면서 부피가 증가해요? 팽창이에요. 이거를 이소더멀 엑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아이소더멀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등온 팽창이라고 하고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 이거를 등온 압축이라고 해요. 등온 압축이라고 합니다. 등온 팽창과 등온 압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온도는 변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거, 이런 그래프 있죠? 온도가 일정해요. 보일의 법칙이죠. 그러면 보일의 법칙 그래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일의 법칙 이렇게 나오는 것에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게 첫 번째 그래프, 이게 두 번째 그래프라고 했을 때 온도가 일정하니까 요 곡선상에서만 움직이지 이 곡선에서 이렇게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곡선상에서만 움직이지 요 곡선상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다른 곡선으로 가지 않아요. 다른 온도 곡선으로. 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가 부피고 여기가 압력이라면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 쭉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등온이니까 기체상태 방정식 PV equal nRT에서 요거 상수값이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요거 안 변해요. 그렇죠? 이거 안 변한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예요. 그럼 P는 nR 라지 T 부피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P는 nRT에서 부피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가 1은요, nRP, P 델타 V가 바로 W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W는 인테그랄 처음 부피, 나중 부피, 그 다음에 P 델타 V니까 dV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뭐를요? 이거를 집어넣어요. P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V 이니셜 V 파이널 P 대신에 넣으니까 N R 라지 T 그 다음에 부피분의 1 dV예요. 요건 상수죠? 앞으로 나갈게요. 그럼 N R 라지 T 인테그랄 V 이니셜 V 파이널 부피분의 1 dV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적분하면 뭐 되죠? 자연로그 나오죠? 그럼 N, R, 라지 T, ln, V 나오고요. V 이니셜, V 파이널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N, R, 라지 T, ln, V 이니셜, V 파이널 이렇게 나와요. 그럼 팽창이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팽창. 팽창이면 VF가 V 이니셜보다 큰 경우죠. 그럼 이게 VF가 이거보다 커요. 그러면 W는 0보다 큰 값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전 챕터에서 본 거와 딱 맞아떨어지죠. 팽창할 때는 나중 부피가 더 크니까 밖에다 일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압축됐을 때는요. 압축이 됩니다. 나중 값이 처음 값보다 작아지는 경우예요. 부피가. 그러면 요게 작아지니까 W는 0보다 작아지게 되죠. 이 경우는 기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받았다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분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부피가 압력이 일정할 때, 즉 부피와 압력이 일정할 때 행해지는 일 봅시다. 이번에는요. 일인데 언제냐면은 콘스탄트 볼륨과 압력일 때,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부피일 때 행해진 일 봅시다. 자,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하다면 델타 V가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처음 부피하고 나중 부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렇죠? 그럼 PV equal nRT, PV equal nRT, 즉 요거 앞에서 요거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게 0 나온단 말이에요. W는 0 나온단 말이에요. 부피가 똑같으니까. 요거랑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변한다면, 부피가 일정할 때라면 W는 0 나와요. W는 0. 부피가 일정할 때는. 그럼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 변화 W는 P 델타 V에서 이게 일정한데 부피 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P 나중 값 처음 값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P 델타 V 나오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W equal P 델타 V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일정한 값이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근데 부피가 일정하면 요게 0이니까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니까 W가 0이 나온다는 얘기고. 즉 이거는 W는 0 아니에요. 이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거와 똑같이 나옵니다. P 델타 V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기체들이 움직일 때 생기는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